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친과 저는 만난 지 2년이 넘은 커플입니다.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남친은 우리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남친은 사촌오빠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빠 심부름으로 큰 댁에 갔다가 남친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게 한눈에 반했다며 남친이 사촌오빠를 조르고 졸라서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사실 큰댁에 갔던 날 남친이 큰댁에 있었던 것만이 얼핏 기억이 날 뿐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계속해서 소개팅을 거절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오빠의 연락을 받고 들어간 한 카페에 남친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황한 채 사촌오빠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요. 유나야, 미안해. 그때 내가 말한 친구 정수인데 자꾸만 널 소개해달라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내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수 진짜 괜찮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말도 없이 이런 자리 마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알아.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조금만 시간 좀 내주라. 사촌오빠가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평소 사촌오빠와 저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촌오빠와 저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 이래저래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욕심 많던 큰엄마는 사촌오빠가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 상장을 액자에 끼워서 제 방 벽에 걸어둔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에 방에는 상장이 하나둘 늘어갔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던 큰엄마가 걸려있던 상장들을 보며 사촌오빠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장 하나를 못 받아오는 거야? 유나 좀 봐라. 얼마나 대단하니? 거기다 유나는 혼자 공부한다고 하잖니. 근데 넌 과외까지 붙여주는데 왜 그 모양이냔 말이야.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맨날 그 말만 하고 성적은 오르지도 않잖아. 내가 너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 큰엄마가 사촌오빠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형님, 애들마다 재능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동서 딸이 공부 좀 잘한다고 의기양양해서 그러나 본데 이 공부는 말이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형님, 제 말뜻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참 가식적이야. 지금도 봐봐. 얼굴에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 왜? 딸이 공부 좀 잘한다고?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건가? 형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엄마가 큰엄마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요. 큰엄마는 그런 엄마의 말을 묵살한 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큰아빠와 사촌오빠도 안절부절 못한 채 큰엄마를 따라갔고요. 그 모습을 보던 아빠가 엄마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형수님 성격 잘 알면서 뭐 한다고 상장을 그대로 걸어뒀어. 맨날 걸려있는 상장을 내릴 생각은 못하고 있었지. 유나방에 걸려있어서 별 상관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집에 그것도 우리 유나방에 상장을 좀 걸어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형수님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잖아. 저러고 집에 가면 형님이랑 기현이 달달 볶을 텐데 걱정이네. 그니까 집으로 부르지 말라니까 왜 불러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외식하자니까 형수님이 굳이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저번에 형수님이 해준 식사 얻어먹기도 했잖아. 그랬으니 그냥 알았다고 했지. 이 사달이 날 줄 내가 알기나 했겠어? 엄마 아빠가 한동안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큰엄마가 굳이 외식이 아닌 집밥을 먹자고 해서 그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가족 모두는 큰엄마를 불편해했는데요. 큰엄마는 변덕이 줄굴 듯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그날도 집에 돌아간 큰엄마가 큰아빠와 사촌오빠에게 심한 말들을 한 모양이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며칠 뒤 사촌오빠 홀로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촌오빠 홀로 온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최대한 불편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엄마가 간식을 주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간식을 내오자마자 사촌오빠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런 사촌오빠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엄마는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제가 문을 열고 제 방에 들어서던 순간 뭔가가 이상함을 느낀 채 두리번거리다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말이죠. 벽에 걸려있던 상장들이 모조리 찢어진 채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제 비명소리에 놀란 엄마가 급히 뛰어왔는데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라니? 엄마, 오늘 종일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혹시 누가 집에 왔었어? 그게 말이야. 아까 기현이가 잠시 다녀가긴 했었는데. 그럼 설마 기현이 오빠가 이랬단 말이야? 기현이 말고 다녀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난 오늘 네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럼 기현이 오빠가 그런 거네. 내가 전화해볼게. 유나야, 엄마가 전화해볼게. 라며 엄마가 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형님, 혹시 기현이 집에 있어요? 기현이 학원 갔는데 기현이는 왜 찾아? 저기 그게 말이죠. 뭘 좀 확인해볼 게 있어서요. 확인하다니 뭘 확인해? 사실 조금 전에 기현이가 혼자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뭐? 우리 기현이가 혼자 거길 갔었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기현이 오늘 무지 바쁜 날이거든. 저도 뭐에 홀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까 기현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근데 기현이가 다녀간 뒤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게 말이죠. 형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글쎄 무슨 일이냐고. 그게 우리 유나방에 걸려있던 상장들이 모조리 찢겨져 있더라고요. 뭐? 그럼 동서 말은 우리 기현이가 그랬다 그 말이야?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간 사람이 기현이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해? 동서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우리 기현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혹시 유나가 스트레스 받아서 찢어놓고는 혼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런 애들 많다고 하잖아. 부모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잘 확인해봐. 동서가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나도 지금 많이 놀라 있거든요. 우리 유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야 동서 앞에서 유나가 연기하는 거겠지. 암튼 괜시레 우리 아들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만 끊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큰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큰엄마의 행동에 엄마가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이건 뭐 당최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기현이 오빠가 그런 거 맞네. 가만 보면 기현이 오빠도 좀 불쌍하다. 큰엄마가 집에 가서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그러게 말이다. 상장 찢은 건 엄마가 어떻게든 붙여볼 테니까 너도 그냥 잊어버려.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니. 됐어. 그 상장이 뭐라고 붙여. 그냥 버려. 나도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유나야, 그냥 네가 이해하렴. 엄마 아빠가 말해 놓을게. 엄마가 미안한 듯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사촌오빠가 한 게 분명해 보였음에도 우리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부터 사촌오빠와의 사이가
더욱 안 좋아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우리 가족은 큰집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쩌다 사촌오빠를 만나게 되더라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지낼 정도였어요. 그랬던 사촌오빠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제게 남친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요. 하지만 계속된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촌오빠는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서 제게 남친을 소개해줬고 남친과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친이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게 헌신적인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게 잘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제게 맞춰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 넘게 사귀는 동안 남친의 한결같은 모습에 더욱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우리 부모님께 먼저 남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남친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뭘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선물을 보며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친 성격이 워낙 좋은 편으로 부모님과도 큰 무리 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두 분도 남친이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눈치였습니다. 다만 아빠가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는데요. 근데 낯이 많이 익네.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을까? 제 얼굴이 워낙 평범하게 생겼다 보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긴 자네랑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구만. 오늘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가 않으니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야. 안 그런가? 네, 맞습니다. 저도 유나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는데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네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모님은 남친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활발한 남친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였는데 유난히도 남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는데요. 많이 먹어요. 굳이 우리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정수만 좋다고 하면 다 괜찮아요. 아, 네. 그래도 상견례 전에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친 부모님 표정이 워낙 굳어 있었기에 제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는데요. 엄마는 불편하게 그런 말을 뭐하러 해?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아니 나는 그저 니들 바쁠 텐데 불편할까 봐 그렇지. 혹시나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의사라고 하던데? 네, 지금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준비할 게 이래저래 많을 텐데 걱정이네요. 보다시피 우리 사는 형편이 이래서요. 네?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람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대답을 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잔뜩 인상을 쓴 채 짜증을 냈어요.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우리 집 가난하다고 광고라도 하고 싶은 거야?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제가 남친을 말렸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남친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그날 남친 부모님을 대하던 남친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차디찬 냉기가 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남친의 행동에 남친 부모님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마친 뒤 얼마 후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상견례 장소에 우리 가족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5분쯤에 지났을까요? 남친이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신 채 남친 부모님을 맞이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빠가 남친 아버지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사만 하고 있었고요. 잠시 후 아빠가 남친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김상철 씨 아닌가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빠의 말에 남친이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 아빠와 남친 아버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이런 인연이 다 있네. 저 기억 안 나세요? 땡땡 부대 이등병 소성민. 이등병으로 우리 부대에 전입왔던 그 소신병? 그래요. 이등병인 나를 성이 소씨라고 소신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의 말에 남친 아버지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또 만나지는 거 보니 말입니다. 어쩐지 정수군을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더니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수군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군요.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꺼낼 때마다 남친 아버지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이 평범한 사이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빠가 입을 열 때마다 남친 아버지가 손까지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그런 두 분의 대화를 듣던 남친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두 분 같은 부대에 계셨다고요? 진짜 특이한 인연이네요. 언제 한번 군대 시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게 말일세. 군대 얘기는 자네 부친에게 듣게나. 난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것들이어서 말이야. 그때쯤 아빠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뒤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하게 변해 있었고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남친 아버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잠시 뒤 우리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을 한 뒤에도 남친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아빠가 방에 들어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남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나온 아빠가 양주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고 술 기운이 돌았던 것인지 그제서야 아빠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정수군 아버지가 참 악랄한 사람이었다. 그때 정수 아버지가 상병이었는데 이등병인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차마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했어. 같이 야간에 보초라도 서는 날이면 그 2시간이 지옥 같았다니까. 오죽했으면 아까 상견례에서 보자마자 딱 기억이 났겠니? 그때 그 눈빛이 아주 살벌했었는데 오늘 보니 많이 변했더구나. 그럼 예전에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야? 당신 그때 트라우마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잖아. 그랬었지. 진짜 어찌나 악랄하던지 타령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틴 게 신기할 정도였어. 아까 마주보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과업이 올 것 같지 뭐야.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온 거야. 하필이면 정수군이 그런 사람 아들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아. 엄마가 걱정스레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아빠 또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도 그 이유에서라고 할 정도로 남친 아빠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부모님은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이었고 남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남친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말을 한 상태였거든요. 남친은 절대 못 헤어진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고 저도 심란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던 아빠가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니들은 그냥 예정대로 결혼해. 다 지난 일로 아빠 때문에 파혼한다는 것도 그렇잖니. 사돈끼리 얼굴 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라며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정수 얼굴 보면 그 사람 아버지가 떠오를 텐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외동딸을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난 그냥 네가 정수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구나.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런 사람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리고 그 사람 핏줄을 이어받았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냐. 난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사람 기질이라는 건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거든. 네가 굳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안 말리겠지만 너 결혼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얼굴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정수 볼 때마다 옛날 일이 떠오를 텐데 난 네 아빠 힘들어하는 거 못 본다. 그러게 나도 고민이 되네. 사실 아빠 얘기 듣고 난 뒤로 정수 씨도 좀 다르게 보이고 전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하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 뭐? 너 그런 얘기 없었잖아.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건 빨리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그랬지. 암튼 정수 씨한테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저는 결혼을 미루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파혼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에 며칠 뒤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요.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남친이 남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우리 헤어졌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헤어졌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그만 가졌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남친과 엮이기 싫었기에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유나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여기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님께 사과드린다고 했거든. 뭐하고 있어요?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 남친이 남친 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남친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는 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제가 정말 악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파혼만은 막아주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빠가 놀란 채 남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따님하고 결혼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남친 아버지가 우리 아빠에게 존댓말까지 쓰면서 빌어댔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남친과 남친 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친 아버지를 바라보던 남친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해 보였거든요. 뭐하고 있어? 아버님 화 풀릴 때까지 빌란 말이야. 정수씨, 지금 뭐하는 거야? 아버지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우리 결혼이 파토나게 생겼는데 이 인간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사실 난 그동안 이 인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아버님, 앞으로 이 인간이랑은 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무능력한 이 인간이 제 생부라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앞으로 가족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아버님도 저만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하셨잖아요. 남친이 우리 아빠 다리까지 붙잡고 빌어댔습니다. 남친의 눈빛에는 광기까지 어려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섭기만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그만 좀 나가주게나. 아버님, 허락하실 때까지 절대 못 나갑니다. 남친이 무릎까지 꿇고는 우리 아빠에게 빌고 또 빌어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두 사람이 집을 나섰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머릿속이 멍하기까지 했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전 남친이 몇 번이나 더 연락을 하고 찾아왔지만 제가 무섭도록 차갑게 대하자 포기를 한 모양인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전 남친이 전 남친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라며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전 남친을 보며 어떻게 그런 모습을 숨긴 채 저랑 만나왔던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촌 오빠가 작정을 하고 전 남친을 제게 소개해줬다고 하네요. 사촌 오빠는 전 남친을 오랫동안 봐와서 그 성격이나 이중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결혼 후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큰 집에 쫓아가서 발칵 뒤집어 놓고 왔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큰아빠가 사업한다고 아빠에게 빌려간 돈이 꽤 많았던 모양인데 이자까지 해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고 하네요. 며칠 뒤 큰아빠가 쫓아와서 아빠에게 몇 번이나 빌어댔지만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큰아빠에게 빚독촉을 하자 얼마 뒤 큰아빠가 어디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집과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인성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전 남친을 보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전 남친의 충격으로 인해 남자를 만나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른 인성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 보는 눈을 많이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